네, 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유독 좀 코스닥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만 가는 시장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종목만 가는 시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보면은 2차 전지만 좀 올라왔었는데 네. 오늘 보면은 2차 전지도 강하고 바이오도 강하고 그다음에 다른 성장주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소외됐던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 미증시가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쨌든 지금 개인의 고객 예탁금까지 증가하면서 사실상 좀 많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를 보고 2차 전지 키를 맞추기 위한 바이오 상승, 뭐 로봇주 상승, AI 상승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시장이 4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소외가 된다면은 3월 달에 소외가 됐던 것을 또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4월 달도 좀 종목으로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다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새롭게 올라갈 종목으로 두 종목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까를 저희가 예의주시했는데 네.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시장 우리가 찾아봐야 될 종목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두 종목 알려드리겠고요. 먼저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바이오가 급등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알테오젠을 최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올라왔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종목들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어제 급등에 이틀째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딱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AACR, 그러니까 이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 이 암학회가 또 미국에서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암에 대해서 암을 정복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발표하면서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 건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통증 완화제 이미 임상 3상에 대한 것까지 마무리가 됐다 그랬죠. 이미 중요 저항을 돌파하고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비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리오프닝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마이크로 니들 기술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최근에 이익률이 50%까지 나와주면서 지금 작년 4분기 또 실적 좋았고 1분기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비올 같은 경우 주가를 보시면은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좀 바꿔주시면은 비올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바이오 쪽이 올라간다면 오늘은 지금 이 비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쪽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비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뭐 2, 3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목표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유 관점이고, 큐브엔터 역시 이 리오프닝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정고점을 넘어서다 보니까는 지금 큐브엔터조차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쪽이 올라간다 이것보다도 2차 전지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뭐 리오프닝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뭐 바이오, 뭐 그동안 좀 소외가 돼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라면 지금 어떤 좀 움직임이 보였을 때 우리가 바로 좀 같이 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까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갖고 온 테마가 무엇일지도 좀 궁금해지는. 예전에 뚜렷했거든요. 그쵸.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정도였는데 네. 과연 오늘은 무엇이 나오게 될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암 정복 계획. 네. 어제도 제약바이오가 강했고 한미약품이 그 무거운 한미약품이 1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때마침 다음 주에 암학회까지 있다 보니까 네. 이 바이든의 말까지 나와서요. 사실 암이 저희가 이제 뭐 알기로는 되게 어려운 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2025년 바로 내후년까지 암 사망률을 50%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그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내용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암 계획 발표하면서 국내 바이오 올라가고 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3월 달은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너무나 안 좋은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게 바이오 기업들인데 감사 보고서 못 내는 기업들은 막 하한가 들어가고 실제 뭐 상폐까지 갈 수 있는 기업도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오 기업도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감사 보고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바이오, 그리고 3월 달은 악재였지만은 그 악재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바이든 암 종식 계획 일단은 그 8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암 예방, 암 조기 발견, 뭐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뭐 암 치료를 위해서 건강 관리 시스템 같은 8개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암 사망률을 50% 줄이겠다라는 거를 암 문샷 프로젝트로 발표를 했고요. 다음 주에 암학회가 열리는데 이게 이제 미국 암 연구학회 연락술대인데요. 미국 3대 암학회 중에 하나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리고요. 국내에서도 20개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초기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안 나온 기업들은 실제 갔을 때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좀 하락할 수 있거든요. 이미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최근에 셀트리온이 올라온 이유인데 지금 그 아일리아라는 암까지란 치료제가요, 미국에서 6월 달에 물질 특허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조 시장인데 이 12조 시장에서 이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를 내놓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천당 제약 이런 기업들이 지금 또 이 상용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같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요 어떤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바이오 종목 올라가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모멘텀이 확실한데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꼭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를 보니까 암 이야기하다가 바이오시밀러로 네. 갑자기 마지막 문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바이오인데 네. 일단 지금은 암의 두 개지만은 네. 뭐 그 먼저 시작한 게 바이오시밀러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우리나라 대표는 바이오 종목인데 그렇죠. 서정진화적인 복귀를 통해서 좀 상승 알렸고요. 다음 3월 달이었기 때문에 바이오가 3월 달에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감사보고서 시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암 종목 위주로 움직일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또 바이오시밀러 쪽 움직일 거고 하다 보면은 어쨌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제약바이오가 4월 달을 장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4월 이 시장 코스닥 900까지 제약바이오주가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그럴 수 있죠. 한번 바이오주 중에서 골라볼게요. 첫 번째 공략주는요. 박셀바이오가 네. 나왔어요.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제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또 박셀바이오를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별명이 박셀바이오라서 네. 박살난다는 별명도 있거든요.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이름대로 간다고. 네, 주가를 밑으로 박살내는 게 아니라 네. 수익으로 박살내겠다. 아.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항암 면역 치료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하버드대에서 이 그 배준 박사를 영입했는데 암 면역 치료 분야에서 20년 동안 종사한 전문가를 또 그 이 영입을 해가지고요. 상당 부분 이쪽에 좀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ACR에서 이제 그 T세포 치료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할 걸로 알려져 있는 건데 이 고형암을 대상으로 이제 그 PD-L1 표적 이 CAR 치료제인데요. 이거를 지금 전인상을 했고 이 치료제 단점을 극복한 치료제를 발표해서 특허까지 이미 내놓은 건데 이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제 확인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음 주 AACR에서 발표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8일에는 이 국제 특허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의 이 PD-1과 결합해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를 특허를 초래했는데 지금 특허도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전임상에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시작을 어떻게 보면은 일상 이상이 아니라 이 전임상 어떻게 보면 좀 초기 연구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보통 초기 연구 결과 가지고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박셀바이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때 박셀바이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3월까지 보면 주가 많이 하락이 나왔죠. 다만 지금 보시면 주가도 길게 한번 좀 보시면 상당 기간 동안 바닥을 좀 기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바닥을 확실하게 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거래가 전혀 없다가 최근에 거래가 많이 생기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이 기술적 가능성이 있고 또 초기 연구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기술적 가능성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박셀바이오는 목표가를 5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어제 저점인 38,000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바로 박셀바이오입니다. 이 차트의 천장을 박살 내보겠다. 네, 목표 주가는 5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실시간 특징지 시간에 더 다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도 볼게요. 반세기 R&D 예산보다 많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번에 그 삼성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인데 네. 360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에 300조 투자하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쪽에 60조 투자를 한 건데 이게 반세기 동안 국가에서 R&D 예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의 R&D 예산보다 많다는 얘기고, 네. 우리가 2011년도에 국가 예산이 한 36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국가 예산을 맞먹는다. 그만큼 큰 금액이 삼성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이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사 보시면 300조 플러스 60조 플러스 4조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4조가 여기에 포함된 걸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64조라기보다는 그냥 360조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첨단 시스템 반도체 300조, 그다음에 지역 반도체 디스플레이 60조 투자하기로 한 거고 어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OLED에 4조 원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 삼성전자가요, 메모리가 1등입니다. 근데 메모리 시장은 이 비메모리 시장보다도 절반 가격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이 있으면 비메모리가 한 70%, 메모리가 30%인데 그 작은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메모리는 그 업황 변동이 심하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고 비메모리 쪽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뭐 자율차, 로봇, 빅데이터, AI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업황 변동 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큰 시장에서는 2등을 하고 있지만 TSMC 1등과도 2배가 차이 나는 2등이기 때문에 2등이라고 해도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1등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원을 통해서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1등을 유지하고 있고 2등입니다만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그리고 1등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반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의 약 60%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파운드리 쪽은 좀 경기 불황에도 좀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메모리는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안 좋은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을 잡기 위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메모리 1등의 초격차를 벌리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금 이제 그 내일 모레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부과될 것 같은데 그때를 전후로 반도체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반도체 관련주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삼성 디스플레이 그 투자 이야기가 어제부터 딱 확실히 되면서 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는데 생각보다 안 가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는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반도체 쪽에. 그러니까 또 디스플레이는 아침에는 급등 심하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음봉 나오고 있는 건데 급등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좀 차익매물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어제 또 그 디스플레이 그 발표식에 또 대통령이 갔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실 IT 하면 윤 대통령이 가장 미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투자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 아마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던 간에 이제 반도체는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 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로 한 종목을 채워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펜트론을 갖고 왔는데 저는 펩트론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펜트론이 좀 생소하네요. 신규 상장주인데 최첨단 3D 검문사 장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라서 역시나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올라서기 시작하면 굉장히 세게 올라설 텐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300조 투자하는 곳이 미세공정인데 네. 미세공정으로 심하면 심할수록 바로 검문사 장비 단가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펜트론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300조 투자에 대한 가장 수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3D 검사 장비가 반도체, 그다음에 SMT, 2차 전지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SMT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 실장 기술인데 IT 전자제품을 자동 조립하는 공정인데 그 SMT하고 반도체, 2차 전지 여기에 다 지금 3D 검사 융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또 이 실장 기술이든 이쪽 산업이 좋아지면은 펜트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미세공정, 이 파운드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미세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단가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후공정 검사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웨이퍼, 펌프, 와이어 본딩, 패키지, 외관, 메모리 모듈 검사까지 하고 있어서 일단 파운드리 후공정에서 가장 매출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펜트론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긴 역사가 없는데요. 최근에 크게 한번 올라와 있죠. 이걸 보고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많이 올랐는데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한번 고점을 찍고 지금 저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있죠.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요. 최대 적자 나올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가이던스인데 이 가이던스에서 이제 2분기 저점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다 급등할 거고 아마 이 펜트론 같은 거에 가장 제일 먼저 올라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근처에 14,0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뭐 너무나 조정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11,400원으로 손절가는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11,400원으로 잡아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이전의 고점이었던 14,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이 뭐 정말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소외가 안 되실 분들은 제가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바이오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관련 내용을 또 네이버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네. 네이버 밴드에 최현덕 검색하시면 데이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네이버만 좋아하시네요. 밴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매니저의 여러 글도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